길버트 스튜어트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명성을 떨쳤던 초상화 화가이다. 생전에 그가 그린 정치인, 사회 명사가 1000명이 넘는다. 이 중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6대 존 퀸시 애덤스까지 미 대통령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니 그가 얼마나 잘 그리는 화가인지 알 수 있다. 그는 대상 인물을 생동감 있고 자연스럽게 잘 묘사했으며 또 스케치 없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했다. 그는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 재임 시절 워싱턴의 초상화를 2번 그렸다. 그중 하나는 랜즈다운 초상화라고 불리는 작품으로 워싱턴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기 1년 전 영국 수상 윌리엄 패티에게 선물로 보내기 위해 제작된 실물 크기 초상화이다. 이 작품은 170년 동안 영국에 있었는데 2001년 워싱턴 DC 소재 미국립 초상화 갤러리가 도널드 워싱턴 레이놀즈 재단의 도움으로 $20,000에 구매함으로써 지금은 이 갤러리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워싱턴은 초상화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자세를 잡고 있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그래서 여러 화가들이 대통령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거절했다. 그런 워싱턴이 정계 퇴임 후 그의 사망 3년 전인 1796년 어쩔 수 없이 초상화를 위해 자세를 취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의 아내 마사가 집에 걸어놓을 초상화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마사는 벽에 워싱턴과 자신의 초상화를 나란히 걸고 싶어 했다. 마사는 이 초상화를 위해 길버트 스튜어트를 선정했다. 이미 스튜어트가 워싱턴의 초상을 2번 그렸기 때문에 워싱턴에게는 익숙한 화가였다. 스튜어트는 마사의 요청을 받고 지인에게 워싱턴은 표정이 너무 딱딱하다 라며 불평을 했다. 그래도 기꺼이 수락을 했다. 이유는 워싱턴의 초상화가 돈이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스튜어트는 알코올 중독과 낭비벽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가 초상화 하나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사품을 따로 제작해 그 판매로 돈을 벌었다. 처음 워싱턴의 초상화를 그렸을 때 그는 복제품 15개를 만들어 판매했다. 두 번째 초상화인 랜즈다운 초상화도 수십 개를 복제했다. 마사는 스튜어트의 이런 행동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초상화 제작 의뢰를 하면서 조건을 걸었다. 그림 완성 즉시 마사에게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복제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의도였다. 스튜어트도 그 조건을 수락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 초상화가 스튜어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그는 가능한 오래 이 그림을 갖고 있을 묘안을 생각했다. 그는 워싱턴의 초상을 얼굴과 목 밑부분만 그리고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사가 여러 번 사람을 보내 그림을 보내라고 요청하면 완성되지 않았다며 번번이 인도를 거절했다. 심지어 워싱턴이 직접 방문해 그림을 요구했지만 미완성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는 동안에 스튜어트는 이 원본을 모델로 복사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한 작품당 $100를 받고 판매했다. 결국 스튜어트는 작품을 마사에게 인도하기는 했다. 그런데 원본이 아니고 모사품 하나를 전달했다. 작품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마사는 워싱턴과 전혀 닮지 않았다. 라며 무척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스튜어트는 스스로 명성을 깎아먹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그는 그 초상화로 때 돈을 벌었을까? 1828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가족에게 많은 빚을 남겨 가족은 묘터도 마련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가족은 그를 무형보자 묘지에 매장했다. 10년이 지나 가족은 재정난에서 벗어나 가족 묘지를 마련한 후 그의 시신을 옮기려고 무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워싱턴 초상화 원본은 스튜어트가 죽은 후에야 세상에 나왔다.
그때까지도 이 초상화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스튜어트가 완성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 초상화의 존재를 모르던 미술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그의 최고 작품이라고 평한다. 사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스튜어트 자신도 무척 애를 썼다. 워싱턴이 모델로 자세를 잡았을 때 스튜어트는 그가 위치도 새 것으로 바꿨고 얼굴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져 자연스러운 표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워싱턴의 얼굴이 딱딱해지며 이전의 근엄한 모습으로 돌아가 표정을 잡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스튜어트는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워싱턴의 표정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한순간 워싱턴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말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워싱턴이 미소를 지은 것이었다. 이것을 포착한 스튜어트는 그 후 대화 주제를 바꿔 농장 이야기, 말 이야기 등을 꺼냈다. 이때부터 워싱턴의 표정이 살아나 스튜어트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스튜어트는 이 원본을 모델로 총 200여 개 모사품을 만들었다. 특히 워싱턴 사회는 대목을 만난 것처럼 130여 개를 무더기로 찍어냈다. 심한 경우 2시간 만에 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작품의 질은 당연히 떨어졌다.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이 모사품 중 60여 개는 아직 남아있다. 이 원본은 후에 보스턴 아테네움으로 넘어간다. 아테나움은 당시 돈 1,500달러를 지급하고 가족으로부터 이것을 구매해 아테네움 초상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미완성 초상화로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할 것이다. 지금 1달러 지폐를 꺼내보라. 이 지폐에 있는 워싱턴의 초상이 바로 아테네움 초상화를 모델로 판각한 것이다. 그리고 25센트 동전에 있는 워싱턴의 초상도 스튜어트의 다른 작품을 모델로 제작한 것이다. 이외에도 스튜어트가 그린 다른 명사들의 초상은 우표 제작에 많이 사용되어 사실상 우리는 그의 작품을 항상 접하고 있다. 스튜어트가 재능이 상당한 화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의 인성을 좋게 평할 사람은 없다. 그가 감히 워싱턴에게 사기를 치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워싱턴이나 마사가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워싱턴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가들은 마사의 인품도 높게 평한다. 이 시대에 퍼스트레이디라는 단어는 없었고 마사 자신도 그 역할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퍼스트레이디로서 품격을 보였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니 시정잡배와 같은 스튜어트와 다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스튜어트가 대놓고 초상화를 모사해서 파는데 이 이야기가 워싱턴 부부의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다. 그런데 워싱턴 부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이 없다. 요새 같으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인데 말이다. 분명히 참고 넘어갔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은 스튜어트를 욕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스튜어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가? 좋은 것은 내 서랍에 숨기고 하나님께는 모사품을 드리거나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도 거짓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아직까지 무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선하심을 악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쉼터를 치시면 됩니다.